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중에서도 어진백성과 신실한 신하가 있었고 역지사지할 줄 아는 임금이 있었던 그리운 시절 태평성대에 벌어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한 꼭지 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9대 임금은 성종대왕이다. 대왕이 어느 날 밤 별과 달이 대궐뜰하게 가득할 때 넷이 한 사람만을 거느리고 옥당에 행차하셨다. 조이 혼자 숙직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책 읽는 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다. 성종이 매우 흡족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한 궁녀가 뒷문으로부터 들어오더니 책상 한쪽 구석에 앉았다. 못 본 척하고 책을 읽고 있던 조이가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책을 덮고 물었다. 내 모습을 보아하니 궁녀가 틀림없는데 어찌하여 이 늦은 밤에 이곳에 왔는가? 궁녀가 두 손을 모으더니 공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늘 선비님의 뛰어난 풍채를 사모했는데 오늘 그만 염치를 무릅쓰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이가 낯빛을 단정히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궐한 법도가 매우 엄하고 이목이 번거로운데 만일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어찌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당장 물러가거라. 그러자 궁녀가 얼굴을 붉히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어 이미 여기에 이르렀는데 어찌 헛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비님이 만일 불쌍히 보아주시지 않는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자진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더니 품속에서 단도를 끄집어내었다. 이를 본 조이가 황망히 그 단도를 빼앗으면서 말했다. 참아라. 세상의 이목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마땅히 너의 말을 따르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기다려다오. 내가 임금님께 사정을 아려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 대궐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니 죽는다는 말은 하지 말고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는 곧 촛불을 끄고 궁녀가 이끄는 대로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 성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 왕은 자신이 입고 있던 가도들 벗어 내시에게 주며 그들이 깊이 잠들 때를 기다려 몰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 덮어주고 돌아오도록 분부하였다. 조이가 얼핏 꿈속에서 호련히 이상한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한 것을 깨닫고는 급히 일어나서 촛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니 임금의 가도지 몸에 덮여 있었다. 송구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를 올려 죽기를 청하였으나 임금께서 비밀스럽게 내시를 시켜서 조이에게 일렀다. 그때의 광경은 오직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느니라. 이는 내 죄가 아니다. 삼가 스스로 인책하지 말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다음 날 젊은 대관 한 사람이 급히 임금에게 만날 것을 청하고 아뢰었다. 조이는 유신으로서 심위험한 대궐 안에서 밤에 궁녀를 끌어안고 사사로이 침실에 들었으니 청하옵건대 빨리 나라의 법도를 바로잡으소서. 임금이 놀라서 바라보니 곧 신종호였다. 그는 고운 용모와 착한 성품을 가졌으며 성종이 무척 아끼는 신하였다. 이에 묻기를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고하니 그가 대답하여 아뢰었다. 제가 예문관에서 당직하며 책을 읽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조이에게 물어보려고 늦은 밤에 옥당에 이르렀을 때 궁녀가 뒷문으로 나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히 사사로운 정으로 공무를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감히 이렇게 급히 만나 뵙고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 일을 따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으니 그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만이 홀로 이를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웃으셨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인데 이는 조유의 죄가 아니다. 그러니 굳이 이를 가지고 더 논란하지 말라. 그보다 내가 들으니 관서지방은 본디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서 그 관찰사나 수령이 된 사람은 백성의 걱정스러움은 구제하지 않고 오직 노래와 음악만을 일삼는다고 한다. 특별히 너를 직접 어사로 지명하니 모름지기 여러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탐욕의 어두운 관리를 징계하고 백성들의 속걱정을 잘 살펴서 한 가지 일이라도 그 원하는 것이 백성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라. 신종호가 머리를 쪼아려 명령받고 물러나오려 하는데 임금께서 또 분부하셨다. 관서지방은 미인절색들이 많으니라. 이번 길에 모름지기 여색을 삼가도록 하라. 신종호는 엎드려 삼가 새겨 듣고 물러나왔고 여러 고을을 다닐 때 기녀들을 자기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임금은 평안감사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어 분부하였다. 이번에 가는 어사의 잠자리는 반드시 기녀들에게 모시도록 하라. 평안감사는 임금의 뜻을 받들고 비밀이 어사가 지나가는 고을마다 이 어명을 통고했다. 공문이 성천에 도달하자 부사가 모든 기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 중에 어사의 잠자리를 시중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구한상을 내리리라. 그런데 모든 기생이 머리만 수그릴 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어사가 여색을 멀리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 옥매향이란 기녀가 있었는데 나이는 16세여 용모는 절색이었다. 그녀가 머리를 들어 말했다. 첩이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부사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즈음 어사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성의 속사정을 두루 살펴 일의 처리를 공평하게 하자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어사는 성천에 이르러 객사에 머물렀다. 밤이 되자 갑자기 한 여자의 통곡 소리가 매우 애절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는 매우 처절하였고 울음은 날이 밝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쳤다. 다음 날 밤도 또다시 이와 같았다. 어사가 이것을 괴이하게 여겨 주의 깊게 들어보니 통곡 소리는 동쪽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어사가 공생에게 물었다. 이거 웬 통곡 소리인가? 공생이 대답했다. 우는 여자는 이웃 동네 과부입니다. 나이는 16세인데 재주와 육모가 남보다 뛰어나고 또한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녀는 언제나 재주와 육모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면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해 왔었습니다. 지난 봄에야 비로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시집을 갔는데 얼마 안 되어 그 남자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밤 울음이 새벽까지 계속되는데 아무도 그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어 이미 1년이 되었습니다. 어사는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 젊은 여인이 밤마다 애절하게 울다가 필경 죽게 되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마땅히 직접 만나서 울음을 그치도록 타일러야겠다. 그리고는 드디어 걸음을 옮겨 동쪽 담장에 이르니 조금 헐린 곳이 있으므로 넘어가 그 집에 이르렀다. 과연 한 여자가 머리를 난간에게 댄 채 달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뛰어나게 아름다웠다. 관련은 어사가 오는 것을 보고도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하고 슬피 울기를 오래 하다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분인데 깊은 밤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어사가 말하기를 나는 어사다. 하였다. 그러자 기녀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어사또께서는 여색을 멀리해서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 어찌 담장을 넘어와서 과부를 품으려 하시나이까? 어사가 대답했다. 그런 것이 아니니라. 울지 말라고 직접 만나서 너를 타이르려고 여기에 왔느니라. 내가
죽은 낭군을 위하여 정절을 지킨다면 내 마땅히 상황을 듣고 정렬을 세우게 주선하겠다. 그러니 삼종의 도리가 끊어지지 않게 몸을 깨끗이 하면서 늙는 것이 옳으니라. 어찌 평화로운 세상에서 밤마다 애절히 통곡하여 위로는 천지의 화평한 기운을 어기고 아래로는 어진 백성이 단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자 기녀가 급히 일어나서 절하며 말했다. 이제 가르치는 바를 받자오니 과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끌어와오나 첩은 본디 천한 사람인데 어찌 죽은 지아비를 위해 절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첩이 평생 원하는 것은 풍류가 있는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는 것이오나 아직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밤마다 슬피 울며 오직 울다가 죽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어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진실로 그런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찌 울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겠는가. 그러니 그만 오늘부터는 밤에 울지 말도록 하라. 기녀가 말했다. 첩은 이미 마음을 굳게 정했으니 바꿀 수 없습니다. 어사는 오래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시험 삼아 한 번 보면 과연 어떠하겠는가. 어사또께서는 오히려 사람 중에 신선이니 어찌 평범한 남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부터 밤에 울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취하여 첩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극진한 뜻을 받자오니 영광스럽게 할 양 없습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어사또의 말씀은 오히려 깊이 믿을 수가 없나이다. 만일 믿을 수 있는 물건 하나를 저에게 주신다면 첩은 마땅히 울지 않겠습니다. 어사가 옷소매 속에서 부채 한 자루를 꺼내어 주었다. 그러자 기녀가 말했다. 이것으로는 오히려 깊은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지금 잠자리를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연후에야 바야흐로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 어사가 곤란하다며 말했다. 오늘 말고 어찌 다른 날이 없겠느냐. 내가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으니 오늘은 뜻한 바를 깨뜨릴 수 없겠구나. 그러자 기녀는 곧 이웃집이 닫듣도록 소리를 질렀다. 어사또가 한밤중에 몰래 과부의 집에 들어와 장차 어찌하려 하십니까? 어사는 과부의 입을 막으며 황망히 말했다. 내가 마땅히 내 말을 들을 테니 큰 소리를 내지 말라. 그런 다음 어사는 마침내 기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공생들이 담장 사이에서 몰래 그 거동을 엿보고 있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실을 부사에게 알리니 부사는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곧 비밀리에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어사가 일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임금은 그가 한 일을 칭송하고 특별히 한 지위를 올려줬다. 어사가 막 물러나려 할 때 임금이 웃으시며 물었다. 이번 길에 과연 여색에는 물든 바가 없겠지. 그러자 신종우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죄를 청하고 드디어 옥매향과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었다. 임금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실로 젊은 명사들의 아름다운 풍류일 텐데 어찌 잘못된 흠이라고 하겠는가? 당초에 조위의 한 일도 역시 그대와 같았느니라. 이때 조이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임금은 내시에게 궁녀와 옥매향을 불러오라 했다. 드디어 임금이 조이와 신종호 두 학사에게 두 미인을 각기 내어주니 조정에 있던 모든 신하가 성은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이 일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성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진 백성과 신실한 신하가 있었고 역지사지할 줄 아는 도량 넓은 임금이 있던 시대니
태평 세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옥당은 홍문관의 별칭입니다. 가도든 짐승의 털가죽으로 안을 뗀 옷입니다. 대관은 조선시대 사원부의 종이품 대사원 이하 종우품 지평까지의 벼슬을 말합니다. 유시는 홍문관원의 통칭입니다. 관서는 평안도 지방의 옛 이름입니다. 공생은 지방관영의 하급하전입니다. 삼종은 예전 봉건사회에서 여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규범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버이를 따르고 시집가선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와는 결이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역지사지는 입장이나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논어, 안연편의 서라는 개념과 맹자, 이루편의 역지직계연이 이러한 뜻을 가집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문신, 서유영이 엮은 금계필담이 모본입니다. 이 책을 김종 권 선생이 교주하고 송정민 선생을 포함하여 6분이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고 금계필담이라고 원본 그대로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한국일보 오피니언, 이덕일의 천고사설, 조선의 언론인들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김미정 감독의 2007년 영화 궁녀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안영의 그림, 전모를 쓴 기생 일러스트, 네이버 블로그 과천의 경희의 문화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수호천사의 과거시험의 유래와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제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준근, 김홍도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클리바트 코리아, 픽스타,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